진리의 사람, 다속유영모는 누구인가? 163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인내의 전술은 백성을 내버리는 것, 인내의 전술은 백성을 내버리는 것이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드디어 국군은 서울을 수복한 뒤에 파죽의 기세로 나라의 허리를 끄는 북이 38도선을 넘어 북으로 진격하였습니다. 이제 사람들은 꿈에도 소원이던 통일된 조국을 보게 되는군 하고 기뻐하였습니다. 조국이 통일이 된다면 그동안에 겪은 전쟁의 고통은 잊을 수 있을 것만 같았습니다. 국군 선봉대가 압록강에 다다라 푸른 압록강의 맑은 물을 손으로 움켜 마시고는 대한민국 만세를 목청이 터져라 외치는 소리가 만주벌판에 메아리쳤다는 반가운 소식이 날아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기쁨도 잠시 중공군이 장마의 홍수처럼 밀려와 국군도 유엔군도 후퇴하기에 바쁘다는 무거운 소식이 날아들었습니다. 이른바 중공군의 인해전술이라는 모골이 송인한 야만스러운 짓이 벌어진 것입니다. 유영모는 중공군의 인해전술에 대하여 신랄하게 비난하였습니다. 공제의 말씀에도 백성을 가르치지 않고 전쟁을 하면 범죄 행위로 인정하였습니다. 바로 가르쳐서 윤리가 무엇이고 도덕이 무엇인가를 가르쳐줘야 합니다. 이것을 알지 못하고는 전쟁을 하면 안 됩니다. 차라리 모르면 그냥 있다가 손해를 볼지라도 참고 참다가 싸움을 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백성들도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으니 싸움을 해야겠다고 해서 국민이 걸기하여 전쟁이 이루어져야 잘 되는 것이지 소위 독전다라는 것이 있어서 몰아가지고 나가는 것은 백성을 내버리는 것입니다. 중공의 인해전술이 바로 그것이 아니겠습니까? 백성을 전쟁에 몰아놓고 독전대가 뒤에서 기관총을 대고 독전을 한다면 백성을 죄다 내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니 중공의 국방상 팽덕회가 사학을 내버려서라도 원자탄 수소탄에 대항하겠다는 것입니다. 4억이 죽어도 2억이 남으니 이긴다. 그에게는 100억의 백성이 있어도 소용이 없습니다. 그따위 정신으로 이기려 든다면 하나 무서워할 것이 없습니다. 무엇을 가르쳐서 백성을 받드는 자리에 있는지 나는 그 목적을 알 수 없습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다 인민주의라고 합니다. 중공군의 인해전술 때문에 어렵게 수복한 서울을 다시 적에게 내주고 남쪽으로 밀린 것이 이른바 1951년의 일사후퇴입니다. 일사후퇴 때는 제자 최원국의 설득과 주선으로 기차를 타고 부산으로 피난하기에 이르렀습니다. 부산에 도착한 유영모 일가는 부산시 수정동에 있는 옥시집에 새방을 들었습니다. 제2국민병에 동원된 염낙주는 부산까지 내려왔습니다. 국가적인 치욕이었던 국민방위군 사건으로 방위군이 해산되어 자유로운 몸이 된 염낙주는 부산으로 피난온 스승 유영모를 찾아보고 싶었습니다. 어떻게 만날 수 있을까 생각하던 끝에 부산 YMCA를 찾았습니다. 예상은 들어마자 거기서 현동환 YMCA 총무를 만났습니다. 사선을 넘어온 처지라 반갑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현동환이 안내해 주어 수정동 언덕마루에 있는 옥시집에서 스승 유영모를 오랜만에 배웠습니다. 유영모는 다속일지를 1955년부터 쓰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러므로 1951년도의 사정을 기록으로는 찾아볼 수 없습니다. 그런데 작은 수첩에서 1951년 6월 23일 피난지 부산 수정동 옥시집에서 있었던 일을 적어 놓은 것이 있습니다. 부산에서 돌아가신 어머니에 대한 얘기입니다. 70살, 60살
50살, 30살, 20살 안팎되는 여인들이 7사람이 있었는데 단추를 맺을 줄 아는 이가 없었다. 처음부터 모르는 사람도 있지만 알던 것을 잊어버렸다는 것이다. 89살 되신 우리 어머니께서는 맺을 줄 알 뿐이신가 단추를 야물게 맺으시는 솜씨다. 그러나 귀가 어두우심으로 이런 말썽이 일어난 줄도 모르고 계시다가 집에 딸이 할머니께 여쭤본 뒤에야 옳지 알겠다 하면서 단추를 맺고 있다. 나도 어려서 어머니께 한번 배웠는데 이제는 잊어버린 축에 들게 되었나 하고 솜씨를 잇는 뜻을 다시 배웠다. 어머니 김한전은 이렇게 젊은 사람들에게 단추 매듭 맺는 차례를 가르쳐준 지 4달이 못된 1951년 10월 10일 피난지 부산에서 일생을 마치었습니다. 유영모는 평소 가장 이상적인 장례법이라고 말하는 화장을 하였습니다. 유영모는 화장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반드시 화장을 지내야 합니다. 흙에서 와서 흙으로 돌아가는 데는 없는 데서 생겨나서 없어지는 데는 다 마찬가지입니다. 혈육의 근본은 흙이고 정신은 하늘의 근본을 두고 있습니다. 정신은 하늘에 돌아가고 몸은 빨리 흙으로 돌아가게 죽으면 재로 만들어버리면 그만인 것입니다. 무슨 흔적을 남기려고 할 것 없습니다. 영원한 것은 진리의 생명뿐입니다. 인도 사람들은 3000년 전에 화장을 지냈다고 하니 그들은 전 인류의 선비입니다. 불교에서는 여자들까지 머리를 빡빡 깎는데 이것도 역시 인류의 선비입니다. 선각자들이지요. 유영모는 돌아가신 아버지 어머니를 생각하는 흔적을 일기에 적어두었습니다. 그 내용은 돌아가신 지 몇 날째라는 죽은 날 세기입니다. 천안 풍산공원 묘지에는 아버지 유명근의 묘만 있고 부산에서 화장한 어머니 김한전의 묘는 없습니다. 얼번 여러분, 생명은 파리 목숨이라도 함부로 해서는 안 됩니다. 그 어떤 생명도 소홀히 다뤄서는 안 됩니다. 내 목숨도 내 것이 아니므로 내 마음대로 할 수 없거늘 남의 생명이야 말할 것도 없는 것입니다. 산과 들의 동식물이라도 그 생명을 어찌 함부로 할 수 있겠는가. 작은 벌레의 생명일지라도 소중히 할 줄 알아야 합니다. 하물며 사람의 생명을 어찌 소홀히 하고 가볍게 할 수 있단 말인가. 내 생명을 지키기 위해 남의 생명을 빼앗는 전쟁은 없어져야 합니다. 영성신학원 다속 아카데미의 하늘소리였습니다.